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초의 여성 대령인 한치다 이지혜리. 겉모습만 보면 그녀는 그저 부산의 어느 동네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50대 초반의 단정하고 소박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다. 수수한 갈색 니트와 검은 바지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부하들을 향할 때만 드러나는 깊고 따뜻한 미소가 늘 자리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정체는 수십 년간 잠단 특전사의 살아있는 유령가이라 불리며 대내외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만을 전담했던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어깨는 최고 지휘관의 계급장만큼이나 자신이 완벽하게 봉인해온 압도적인 전투력과 살기, 그리고 비밀스러운 과거의 무게로 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숨긴 채 오직 부하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이끄는 따뜻한 리더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역설이었다.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기에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그 힘을 억눌러야 하는 운명.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벽 동이특위도 전에 시작된 대규모 기동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긴급 작전 회의를 주재해야만 했다. 수많은 부대원들의 안전과 임무 완수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임무는 그녀의 강철 같은 정신력마저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고도의 긴장과 피로를 요구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심한 피로였지만 대령 이지혜는 굳건한 표정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부하들을 독려했다. 모든 임무가 끝났을 때 부대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으리으리한 관사 대신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부대 근처. 낡고 허름한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작은 선술집이었다. 간판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겨진 명소. 정원, 대나무, 스투프트. 허름한 외관과 달리 이곳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정겨운 사람들의 말소리는 언제나 그녀의 지친 마음을 고향처럼 편안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오늘은 특별히 그녀가 아끼는 2명의 젊은 부사관과 함께였다. 입대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막내 한 다솜 이등병 가시제과 언제나 규율에 철저하고 이성적인 정은하 중사였다. 며칠 밤낮 없이 이어진 고강도 훈련으로 인해 모두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이지의 대령은 그런 부하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스러워 특별히 저녁 식사를 제안했던 것이다. 고생 많았어. 오늘은 내가 쏠 테니 마음껏 먹고 힘내. 그녀의 격려 섞인 말에 젊은 부사관들은 아이들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엄격한 대령과 함께하는 사적인 저녁 식사는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기회였기 때문이다. 선술집 안은 이미 퇴근길에 간단히 한잔하러 온 회사원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온 동네 주민들로 거의 만석이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묘한 활기가 넘실거렸다. 이지의 일행은 운 좋게도 구석진 자리에 간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단정하게 자른 짧은 머리와 몸에 배어있는 절도 있는 행동은 여전히 그들이 군인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러나 식당 안 누구도 이지혜가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을 단 한국 육군의 최전계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최초의 여성 대령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저 직장 동료끼리 혹은 선배와 후배끼리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러 온 평범한 손님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삶의 방식이자 그녀의 비밀스러운 운명이 만들어낸 가장 큰 아이러니였다. 아주머니, 여기 된장찌개 하나랑 제육볶음 2인분 주세요. 그리고 공깃밥 4개요. 저희 오늘 진짜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일행 중 가장 막내인 한 다솜 이등병이 특유의 활기차고 명랑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지혜는 그런 다솜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앳된 티가 남아 있었지만 어떤 혹독한 훈련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부대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
그래, 오늘은 정말 배 터지게 먹어. 내가 지갑 든든하게 챙겨왔으니 아무 걱정 말고. 이지혜 대령의 농담 섞인 말에 부하들은 또다시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다. 주인 아주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맛있는 제육볶음, 그리고 푸짐한 밑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주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씩씩한 아가씨들이 다 군인이었다니.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기계가 남달라 보이더라니. 나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꼬. 여기 계란찜은 내가 특별히 서비스로 내줄게. 많이 먹고 힘내렴. 아주머니는 이지혜와 부하들을 번갈아 보며 마치 친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주름진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따뜻한 인심이 가득했다. 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 모두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이지혜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정겨운 대화, 그리고 그들이 베풀어주는 따뜻한 친절이야말로 그녀에게는 어떤 고가의 연회보다도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휴식이었다. 뜨끈한 된장찌개 한 숟갈에 혹독한 훈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힘을 얻어 내일의 임무에 맞설 용기가 샘솟는 듯했다. 부하들 역시 오랜만에 갖는 편안한 식사 시간에 긴장이 풀린 듯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 소박하고 평화로운 저녁 식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이 부서질 듯이 거칠게 열리고 험악한 고함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손님들은 아니었다. 그들의 팔뚝에는 화려한 문신이 노출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이 풍기는 흉측하고 거친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원, 대나무 숲하맘의 따뜻한 공기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순간 이지혜 대령의 운명은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낯선 그림자를 응시했다. 이 평화가 곧 깨지리라는 운명의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초의 여성 대령 이지혜와 그녀의 소중한 부하들인 중사 정은하, 이등병, 한 다솜이 부산에 허름하지만 전기 넘치는 턴된 정원, 대나무 숲다운. 선술집 구석에 앉아 고된 하루의 피로를 녹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뜨끈한 된장찌개의 온기, 제육볶음의 매콤한 향,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부대원들의 웃음소리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이지혜 대령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장 귀한 가치 중 하나였다. 이 평화는 그녀의 과거, 즉 특전사에서 살아있는 유령으로 불리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따뜻한 리더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를 상징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처럼 작은 안식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선술집의 낡은 나무 문이 마치 폭풍우에 휩쓸린 듯 거칠게 부서질 듯 열리면서 그 평화로운 공간 속으로 폭력과 불결함이 난입했다. 우악스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내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이 선술집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기어 나온 듯한 불청객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으며 팔뚝에는 문신이 요란하게 드러나 있었고 몸에서는 섞인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들은 이미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술에 취할 대로 취해 눈이 풀려 있었고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렸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무리의 중심에서 거만하게 걸어 들어오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룩 튀어나와 있었고 목에는 폭력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금목걸이를 번쩍거리며 걸고 있었다. 그는 주위 손님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자신이 이 지역의 왕이라도 되는 양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바로 이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기로 악명 높은 조폭 두목 도 광수였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하수인처럼 보이는 행동대장이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바싹 붙어 있었고 그 뒤를 10여 명에 달하는 험악한 인상의 거구들이 병정처럼 따랐다. 도 광수 일당이 선술집 안으로 들어서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하던 선술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입을 다물었고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어머니 품으로 황급히 파고들었다. 선술집 주인 아주머니는 도 광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과거에도 도 광수 일당에게 여러 번 난동을 당했던 끔찍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도 회장님, 어서 오세요.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최대한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공포감으로 가늘게 떨렸다. 도 광수는 그런 아주머니를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곁눈질하며 흘깃보고는 선술집에서 가장 넓고 좋은 자리를 마치 자신의 안방인 양 차지하고 앉아 다리를 쫙 벌렸다. 야, 아주머니, 술하고 안주 제일 비싸고 좋은 거 당장 안 가져오고 뭐해? 오늘 우리들이 이 술집을 전세 냈어. 다른 손님들은 당장 다 쫓아내. 그의 위압적인 고함 소리에 선술집에는 더욱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대령 이지혜는 묵묵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미간을 찌푸릴 법도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가 펴지는 것을 예리한 사람이라면 눈치챘을지 모른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런 저급한 불량배들과 부질없이 얽혀봤자 귀찮아질 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전사 호머의 유령알의 신분은 물론 현역 육군 대령으로서 민간인, 특히 조폭과의 물리적 충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군인으로서의 기본 규율비였다. 그녀는 조용히 부하들인 여성 군인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시선은 도 광수 일당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짓의 의미는 분명했다.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식사를 마치고 여기서 나가자. 부하들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 광수 일당이 풍기는 폭력적인 분위기와 자신들을 향하는 번들거리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시선에 이미 식욕은 오래전에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식사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도 광수는 순순히 이지혜 일행을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옆에 부하가 따라준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다시 한번 음흉하고 노골적인 시선으로 여성 군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특히 남성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이지혜 대령에게 유독 오래 머물렀다. 아마도 쉽게 굴복하지 않을 듯한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그의 뒤틀리고 추악한 정복욕을 강하게 자극했던 모양이었다. 야,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 계집들 몸매 죽여주지 않냐? 특히 저 앞자리에 앉은 여자. 얼굴도 예쁘고 스타일도 최고인데 오늘 밤 내 상대를 시켜주자고. 크크. 도 광수가 옆에 앉은 행동대장에게 저열한 말을 짓거리며 속삭였다. 그의 저속하고 역겨운 말에 행동대장을 비롯한 부하 조폭들은 또다시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품 섞인 천박한 웃음소리를 킥킥거렸다. 그들의 대화는 결코 작은 목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술집 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지의 일행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저 인간들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일행 중 가장 혈기가 왕성한 정은하 중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억눌린 울분을 터뜨렸다. 이지의 대령은 그런 정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냉정함을 유지하라고 했다. 정중사,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는 군인입니다. 저런 쓰레기들과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빨리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나갑시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모욕과 희롱은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었지만 신성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자신의 부하들이 이런 더러운 굴욕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도 광수가 소주병을 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이지의 대령의 테이블로 직접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낀 술기운과 함께 역겹고 불쾌한 웃음이 가득했다. 어이, 거기 예쁘고 스타일 좋은 아가씨들. 혼자 마시려니 왠지 좀 심심해서 말이야. 우리랑 합석해서 재밌게 놀아보지 않겠어? 내가 오늘 술값 전부 시원하게 내줄게. 응? 그는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능글맞게 말을 걸면서 술에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척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더니 마치 실수인 양교묘하게 이지혜 대령의 허벅지 안쪽을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스윽 만졌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성희롱이었다. 그 순간 이지혜 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섭게 빛났다. 그러나 그녀는 솟구치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에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단호하고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도광수는 그런 그녀의 신사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 더욱 비열하고 추악한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이 암캐가 감히 천하의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네 몸에 손을 댔는데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이 지역도 광수 두목이라면 길 가던 개도 오줌을 지리고 도망가는 판인데 내가 친하게 같이 놀자고 하는데 다들 무릎 꿇고 영광으로 아는 판에 감히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폭력적으로 변하자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거구의 부하 조폭들 역시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혜 일행의 테이블 주변을 위협적으로 에워쌌다. 그들의 혐오스러운 표정과 사납게 빛나는 눈빛은 선술집 안의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선술집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길까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10여 명이 넘는 흉악한 조폭들 앞에서 감히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이지의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저희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의 군인입니다. 더 이상 민간인 여러분께 어떤 피해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를 돌려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최대한 자신의 신분을 정중하게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감돌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도 광수는 군인이라는 그녀의 말에 오히려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이지혜 대령의 앞을 다시 가로막고 역겨운 술 냄새를 뿜어내며 조롱하듯 껄껄 웃었다. 군인? 그것도 여자 군인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암캐들이 총이라도 제대로 쏠 줄은 아나? 아니면 뭐야? 내가 대령이라도 되는 줄 아나? 왜 이렇게 고고하게 폼을 잡고 지랄이야? 내가 보기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쓸만할 것 같으니 오늘 밤 나랑 단둘이 뜨겁고 격렬하게 한번 놀아준다면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어때? 내 제안이 매력적이지 않나? 크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저속하고 모욕적이었다. 이지의 대령의 새하얗게 변한 주먹이 어느새 강하게 쥐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선술집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도 광수의 잔인하고 비열한 다음 행동은 마침내 이지혜 대령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도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이지혜 대령의 단호하고도 차가운 경고는 술에 취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조폭두목도 광수에게는 그저 나약한 여성 군인의 허세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과 흔들림 없는 태도는 그의 비뚤어진 정보욕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는 이지혜의 말을 무시한 채 그녀의 앞을 다시 가로막고 역겨운 술 냄새를 뿜어내며 조롱했다. 군인? 그것도 여자, 군인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암캐들이 총이라도 제대로 쏠 줄은 아나? 아니면 뭐야? 내가 대령이라도 되는 줄 아나? 왜 이렇게 고고하게 폼을 잡고 지랄이야? 내가 보기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쓸만할 것 같으니 오늘 밤 나랑 단둘이 뜨겁고 격렬하게 한번 놀아준다면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어때? 내 제안이 매력적이지 않나? 크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저속하고 모욕적이었으며 그 추악한 언행은 이지혜 대령의 인내심의 한계선을 가차없이 넘어서고 있었다. 이지혜의 새하얗게 변한 주먹은 이미 테이블 아래에서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실타래를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선술집을 빠져나가려 했다. 충돌을 피하고 훗날의 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걸지 않기 위해서였다. 정은하 중사와 한 다솜 이등병 역시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상관의 침묵을 따르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잔혹한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광수의 잔인하고 비열한 다음 행동은 마침내 이지혜 대령의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인내심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는 갑자기 이지혜 대령의 옆에 서 있던,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던 가장 어리고 작은 한 다솜 이등병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신의 굵은 손바닥으로 매우 격렬하게 뺨을 후려쳤다. 짜악! 마치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조용했던 선술집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한 다솜의 작은 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힘없이 쓰러지려 했다. 광수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그 안에 남아있던 차가운 소주를 다솜 이등병의 머리 위로 그대로 전부 퍼부었다. 차갑고 끈적이는 소주가 다솜 이등병의 머리카락과 얼굴, 그리고 단정한 사복 위에 처참하게 흘러내렸다. 군인이라고 민간인인 나를 때리겠다고? 어림없지. 감히 대한민국 조폭 두목인 나를 건드려? 그것도 암캐 같은 군인이. 소리도 내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이 쓸모없는 것들아. 광수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눈을 번뜩이며 고함을 질렀고 그의 주위를 에워쌌던 다른 조폭들 역시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야만적인 폭소를 터뜨리며 다솜 이등병을 손가락질하며 온갖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한 다솜은 갑작스레 당한 육체적 폭력과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정신적 굴욕감에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던 중사 정은하는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지만 이 군인이라는 신분 단디,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민간인과의 물리적 충돌, 그것도 상대가 조폭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복무 규율이었기 때문이다. 정은하는 당장이라도 광수와 그 일당을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은 증오심이 담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매섭게 노려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녀는 절망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보살펴야 할 젊은 부하가 이토록 무참하고 잔혹하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던 이지혜 대령. 그녀의 온몸에서, 아니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이 격렬하고 억누를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을 향한 온갖 성희롱과 모욕이었다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어떻게든 참고 또 견뎌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이등병이 겪어야 할 이 끔찍한 굴욕과 눈물,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듯한 깊은 공포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도 산산조각 내고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더 이상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대령 이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성난 암사자처럼 자신의 소중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던질 준비가 된 분노한 차가운 어머니와 같았다. 그녀의 내면 깊숙이 봉인되어 있던 유령의 본능이 딸과 같은 부하의 피와 눈물 앞에서 마침내 그 봉인을 스스로 해제한 것이다. 이지의 대령은 매우 느리고 숨 막히는 듯한 정적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 상대에게 최대한의 정중함을 지키려 노력했던 그녀의 표정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 근육, 그 위에 얼음보다 더 차갑고 냉정하게 가라앉은 눈빛.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주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살을 애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이 선술집 전체를 무겁게 감쌌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이지혜의 움직임만이 공간을 지배하는 듯했다. 광수는 여전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지혜가 마침내 분노를 폭발시켜 자신에게 덤벼들려 하는 것처럼 보이자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이듯 조롱하며 도발했다. 오, 드디어 제대로 빡쳤나 보군. 아니면 배짱 한번 붙어보겠다는 건가? 여자치고는 근성이 보통이 아닌데. 좋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자 군인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한번 구경이라도 시켜주지. 그는 여전히 이지혜를 힘없고 나약한 여성으로만 깔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과 비열함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이지혜 대령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치 시베리아 평원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살기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도광수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본능적으로 움찔하고 말았다. 그 눈빛은 결코 평범한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환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굶주린 맹수 중에서도 가장 사나운 야수의 그것과 똑같은 강렬하고 섬뜩하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피의 섬광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 봉인되어 있던 유령의 영혼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이지의 대령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 생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하게 단련된 특수두 전사령부 유령감의 본능적인 살기였고 그 차가운 기운은 선술집 안의 공기마저 압도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했다. 광수는 일순간 움찔하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으나 술 기운과 수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 없다는 오만이 곧 그 공포를 덮어버렸다. 그는 애써 비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이지혜를 조롱했다. 오호, 용기가 가상하네. 암캐치고는 배짱이 두둑해.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나랑 여기서 맞짱이라도 뜨겠다는 건가? 좋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네가 가진 허세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네가 군인이든 뭐든 여자는 결국 내 발밑에 기어 다녀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위협적이었지만 불과 몇 초 전 이지혜의 눈빛에서 느꼈던 섬뜩한 기운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애를 썼고 뒤에 서 있는 10여 명의 조폭들은 그들의 두목을 믿고 험악한 표정으로 이지혜를 애워쌌다. 이지혜 대령은 묵묵히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주에 젖은 채 흐느끼는 한 다솜 이등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으로 다솜의 가느다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다솜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와 같은 강한 힘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다솜아. 이제 정말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해결해 줄게. 그 목소리는
그녀의 뼈와 폐부 깊숙이 스며든 깊은 분노와 함께 어떤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부하들을 지켜내겠다는 지휘관으로서의 바위처럼 굳건하고 의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솜 이등병은 이지혜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음성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안정감과 절대적인 신뢰를 느꼈다. 이 순간 그녀는 대령님이 정말로 이 지옥 같은 끔찍한 상황을 깔끔하게 끝내주실 것 같다는 기묘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이지의 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굶주린 맹수처럼 도, 광수와 그의 부하 조폭들을 차례로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살벌했는지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온갖 더러운 욕설을 퍼붓던 거구의 조폭들조차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날카롭게 갈린 투명한 유리 파편이 자신들의 온몸을 남김없이 훑고 지나가는 듯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하고 불길한 느낌이었다. 이지의 대령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 낮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의 무게와 살기는 실로 엄청나서 주위의 공기마저 진동시키는 듯했다. 지금 너희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인간의 모습을 한 분노의 화신과 같았다. 그녀는 선술집 안에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폭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따라와. 여기서 더 이상 죄 없는 시민들에게 추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내 입으로 2번 말하게 하지 마. 너희들이 제 발로 조용히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의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조금이라도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선술집 문을 열고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인적이 드물고 깊숙한 선술집 뒤편의 조용한 골목이었다. 그곳은 곧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처형장이 될 운명이었다. 도 광수와 그의 부하 조폭들은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이지혜 대령이라는 여성의 진정한 힘과 정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약한 여자 한 명이 그것도 술에 취한 건장한 사내들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지극히 어리석고 우매한 생각과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골목에서 저 건방지고 분수 모르는 여자를 본격적으로 혼내주자는 음흉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심리가 그들의 뇌리를 동시에 휘감았다. 그들은 서로 음험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내 비열하고 기분 나쁜 냉소와 함께 이지의 대령의 뒤를 쫓았다. 좋아, 어디까지 가보나 보자고. 오늘 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지 우리 도 회장님 앞에서 내 모든 걸 확실하게 구경이라도 해보라고. 행동대장이 이지혜의 등 뒤에 대고 오만함에 가득 찬 고함을 질렀다. 도 광수는 끝까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렸고 그의 부하들은 이미 승리라도 한 것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지옥의 문턱을 스스로 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선술집 안에 남아 공포에 질려 떨던 다른 손님들은 도저히 그들을 막을 용기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이지의 대령을 따라왔던 젊은 여성 부사관들, 중사 정은하와 이등병, 한 다솜바에 역지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르려 했다. 하지만 이지의 대령은 선술집 문 앞에서 섬뜩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그들을 제지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아무도 이 선술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여기서 얌전히 있어. 이것은 명령이다. 내가 저 쓰레기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올 테니. 그녀의 말투에서는 평소 부하들을 자애롭고 따뜻하게 대하던 상냥함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오직 피냄새, 나는 전장에서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에 날카로운 위엄과 섬뜩한 단호함만이 가득했다. 골목을 향해 나아가는 이지혜 대령의 단호한 뒷모습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비장감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고 숨이 멎을 것 같은 날카롭고 무거운 살기가 느껴졌다. 젊은 여성 부사관들은 그 자리에 마치 발이 묶인 것처럼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대령의 뒷모습을 타오르는 걱정과 애끓는 불안감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선술집에는 불과 몇 분 전까지 벌어졌던 소동과 폭력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숨죽인 듯한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제 운명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부산의 선술집 뒤편 골목길. 이지혜 대령은 한 점 망설임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미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평화로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잠시 내려놓은 오직 가스나 분노한 어머니의 결단과 유령, 특전사의 차가운 본능만이 지배하는 고독한 실루엣이었다. 선술집 문 앞에서 꼼짝없이 굳어선 부하들의 애끓는 시선과 죄 없는 시민들의 공포 섞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운명의 심판하를 집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둠에 내던졌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눅눅하고 축축한 기운마저 감도는 좁고 후미진 골목이었다. 이 좁은 통로는 곧 더러운 폭력과 잔혹한 정의가 격돌하는 비극적 무대가 될 참이었다. 도, 광수와 그의 부하 조폭들은 잠시 동안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이지혜라는 여성의 진정한 정체와 그녀가 내뿜는 살기의 무게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어리석고 우매한 생각만이 가득했다. 고작 여자 군인 한 명이 술에 취한 건장한 사내 10명 이상을 상대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어두운 골목이야말로 저 건방지고 분수 모르는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절호의 기획하라고 확신했다. 음흉하고 잔혹한 정보욕이 그들의 뇌리를 휘감았다. 그들은 서로 음험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내 비열하고 기분 나쁜 냉소와 함께 이지혜의 뒤를 쫓았다. 도 광수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잔뜩 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어디 가보나 보자고. 오늘 밤 내가 인연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우리 부하들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마. 내까짓게 감히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인 나를 건드려 이젠 아무도 너덜 못 도와. 그는 끝까지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반파멸 글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깨닫지 못했다. 칠흑 같은 골목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자 도 광수와 그의 부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은 기분 나쁜 웃음을 번들거리며 이지혜를 중심으로 사방을 에워쌌다. 그녀가 도망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실실 웃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비열함과 잔인함이 뒤섞여 역겹게 떠올랐다. 골목 한쪽에 외롭게 설치된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희미하고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길고 검은 그림자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령들처럼 섬뜩하게 일렁이며 이지혜를 더욱 강하게 위협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더럽고 삭은 아줌마야. 이런 후미진 골목에서는 네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아. 여기서 네가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술집에서는 네가 군인이네. 뭐네 떠들었으니 우리가 고상하게 대해줬지만 여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네 편도 단 한 명도 없는 곳이야. 오늘 밤 우리가 널 어떻게 요리할지 정말 기대되는군. 도 광수는 특유의 비열하고 역겨운 웃음을 흘리며 이지혜에게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음험하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크고 더러운 손으로 이지혜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뺨을 후려치려 했고 동시에 반대쪽 주먹을 꽉 쥐어 그녀의 나약해 보이는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이미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한 그의 추악한 얼굴에는 잔인하고 비열한 웃음이 더욱 짙게 번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지혜 대령의 몸이 마치 한 줄기 번개의 섬광처럼 평범한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도 광수의 살기를 담은 무거운 주먹은 힘없이 허공을 갈랐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 부러지는 듯한 전신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극도의 고통과 함께 축축하고 더러운 골목바닥에 힘없이 그리고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내 팔이. 도 광수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의 충직한 부하 조폭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도저히 믿기 힘든 참혹한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경악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두목이 그것도 나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눈 깜짝할 새도 없이 단 한 번의 공격, 아니 공격이라기보다는 교묘한 무력화 기술이었다. 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도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그저 멍하니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간신히 극도의 공포를 느끼거나 다음 행동을 취할 만한 지극히 짧은 틈조차 없었다. 이지의 대령은 이미 그들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휘젓고 다니며 맹렬하고 무자비하게 다음 목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위험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소수 정예로 구성된 대테러, 특공대 통칭 백호 부대 또는 어로카의 유령에서 살아있는 전설, 걷는 인간 병기임으로 불리던 존재였다. 유도, 주짓수, 아이키도, 검도는 물론 시스테마, 시스테마와 같은 실전 격투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각종 특수 생존술까지 완벽하게 체득한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전투 기계와 같은 여성이었다. 평소에는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말투 뒤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전투 능력과 살기를 감추고 있었지만 일단 그녀의 분노가 폭발하면 그 어떤 존재도 감히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숨겨져 있었던, 아니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던 압도적인 실력. 이 마침내 오늘 밤 이 어둡고 추악한 골목의 암흑 속에서 피의 색깔로 폭발한 것이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먹잇감을 덮치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빠르고 민첩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수십 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피와 땀으로 갈고 닦은 무술 달인의 그것처럼 화려하면서도 지극히 간결했고 그 모든 움직임에는 상대를 즉각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상대의 공격하는 힘을 부드럽게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고 때로는 번개처럼 빠르고 쇠망치처럼 강하게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타격했다.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잔혹한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매 순간 상대의 전투 능력을 완벽하게 빼앗아버리는 냉혹하고 섬뜩한 기운이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힘과 숫자를 믿고 기세등등하게 이지혜를 애워쌌던 건장한 체격과 험악한 인상을 자랑하던 조폭들은 더 이상 그녀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다. 이지혜 대령은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을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피하면서 맨손으로 그들을 마치 집단처럼 쓰러져가는 통나무처럼 가볍게 날려버렸고 둔탁하고 섬뜩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밤의 골목길에 무섭게 울려 퍼졌다. 도 광수 두목이 처참한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오른팔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던 그 순간 부산의 후미진 골목길은 이미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전설, 유령의 압도적인 전장이 되어버렸다. 쓰러진 두목의 모습은
남은 조폭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힘의 구심점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약한 아줌마라고 조롱했던 한 여성에게 눈 깜짝할 새도 없이 무력화되는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멍하니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차 다음 행동을 취할 이성적인 판단조차 마비된 상태였다. 그들이 극도의 공포를 인지하거나 감히 도망치려는 아주 짧은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지혜 대령은 이미 그들 사이를 마치 바람처럼 유령처럼 휘젓고 다니며 맹렬하고 무자비하게 다음 목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예술이었다. 마치 수십 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단련된 듯 그녀의 모든 동작은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이 지극히 간결하면서도 목표를 향해서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주짓수와 아이키도의 유연함을 활용하여 상대의 공격 에너지를 부드럽게 흘려내거나 역이용했고 곧바로 한국 특수부대에서 연마된 근접 전투 기술과 시스테마의 무자비한 급소 타격 기술을 결합하여 조폭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밀하게 공략했다. 첫 번째 조폭은 뒤늦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지혜는 나비처럼 가볍게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관절기로 비틀었다. 뜩! 소름 끼치는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고 사내는 제대로 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을 뒹굴었다. 다음 조폭은 덩치가 산만했지만 이지혜는 그의 허점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빠른 무릎차기로 그의 명치 소라플렉수스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호흡기관을 직격당한 사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알이 뒤집힌 채 하얀 거품을 불고 그 자리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이지혜에게는 봐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오직 낸 상대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오직 냉혹한 임무 수행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모습이야말로 특전사 시절 그녀가 걷는 인간 병기양들아 불리던 이유였다. 그녀는 주먹, 발, 팔꿈치, 무릎, 손날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정교하게 조율된 무기로 사용했다. 조폭들이 휘두르는 주먹과 발길질은 이지혜의 몸에 단 한 번도 닿지 못했지만 그녀의 공격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 잔혹하고 일방적인 전투는 마치 잘 짜인 무용 같았지만 그 배경음악은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그리고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통의 신음소리였다. 골목은 순식간에 피냄새와 토사물, 그리고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가득 찬 지옥의 수라장문으로 변했다. 조폭들은 더 이상 싸우려는 의지조차 상실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조롱했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라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복수의 화신단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의 오만함과 호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극도의 공포와 살고자 하는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몇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좁은 골목의 입구와 출구는 이미 이지혜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된 상태였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도망치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붙잡아 비참하고 자비 없는 응징을 가했다. 그들의 거만했던 비열한 웃음소리는 이제 피와 눈물, 콧물이 뒤섞인 고통의 울음소리와 처참한 절규로 바뀌어 어둡고 축축한 골목을 가득 채웠다. 두목인담도 광숨는 오른팔이 완전히 부러진 채 더러운 바닥에 쓰러져 극도의 공포와 고통으로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치며 이지혜를 향해 애원했다. 오지마, 제발 오지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살려줘.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그의 눈에는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희롱하고 조롱했던 나약한 여성이 아니라 마치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어 올라온 무자비한 심판자,
습격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파괴와 응징의 의지만이 담긴 섬뜩한 피의 색깔로 물들어 있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괴물? 저리 가. 이 괴물 같은 여자야.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경악과 소름 끼치는 공포,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비참하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이지의 대령은 그의 울부짖음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그의 부러진 발을 다시 한번 밟아 짓눌렀다.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도 광수의 팔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 그는 인간의 비명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처참한 절규를 토해냈다. 그리고 그의 축축하고 떨리는 귓게 마치 얼음 송곳타보다 더 차갑고 냉정하지만 한 음절이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한민국 육군 군인을, 이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는 나의 소중한 부하들을 감히 너희 같은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건드린 죄의 대가다. 너희들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 따위는 지금 당장 깨끗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 저지른 그 더럽고 추악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제부터 너희들의 온몸과 영혼에 확실히 그리고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남아있던 다른 조폭들 역시 모두 전신이 꺾이고 찢어지는 비참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거나 극도의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지혜의 유령처럼 빠르고 그림자 같은 움직임에 가차없이 붙잡혀 비참하고 자비 없는 응징을 받았다. 상황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지혜 대령의 압도적인 전투력 앞에서는 그들의 숫자도 힘도 흉포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운명의 심판이라는 이름 아래 단숨에 정리했다. 골목은 이제 조용해졌고 오직 조폭들의 고통 섞인 신음과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임무는 완료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선술집 뒤편 골목길에 둔탁한 타격음과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멈춘 지 오래였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우악스러운 폭력도 거만한 조롱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미인제 이지혜 대령의 숨막힐 듯한 침묵과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의 고통 섞인 울부짖음만이 감돌았다. 상황은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리되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힘과 숫자를 믿고 호기를 부리던 조폭들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전투 기계, ROK의 유령들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의 팔다리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어떤 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구토를 했으며 어떤 이는 이미 극도의 공포에 질려 실금, 정지진까지 한 상태였다. 이지혜 대령은 미동도 없이 그 모든 참혹한 광경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복 차림의 그녀의 옷매무새는 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분노의 잔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마무리 지은 핫냉혹한 심판자의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빛은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그저 파괴와 응징의 임무를 완수한 기계와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에게 쓰러진 조폭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자신이 치워야 할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두목인단엔 또 광수는 오른팔이 완전히 으스러진 채 더러운 골목 바닥에 쓰러져 눈물과 콧물을 뒤섞으며 벌벌 떨고 있었다. 그는 이지혜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그의 눈에 비친 이지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괴물, 저리 가. 제발 살려줘. 다신 안 그럴게. 그의 목소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경악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비참하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아을 침범했음을 깨달았다. 이지혜 대령은 그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침묵했다. 그리고는 마치 얼음 송곳갓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단 한 문장을 속삭였다. 너희들은 오늘 밤 대한민국 육군을 모욕하고 나의 부하를 건드린 죄의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이제 너희들의 운명은 법의 손에 달렸다. 바로 그때 밤의 정적을 깨고 요란하고 긴급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여러 대의 순찰차가 현란한 경광등을 번쩍이며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불과 몇 분 전 이지혜 대령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선술집에 남아있던 부사관들 중 중사 정은하가 몰래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그녀는 상관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그것은 대령님 혼자 짊어질 짐을 덜어드리고 이 상황을 공식적인 절차로 마무리 짓기 위한 최선의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총기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골목 안에서 들려오는 처참한 신음소리에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안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한때 이 지역을 공포와 폭력으로 몰아넣던 악명 높은 조폭 두목도 광수와 그 일당들이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채 더러운 골목 바닥에 쓰러져 고통의 신음만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사지가 꺾여 기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고 어떤 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어떤 이는 이미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피범벅이 된 아수라장 한가운데에 사복 차림의 여성 한 명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극히 침착하고 냉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전신 복장은 격렬한 싸움의 여파로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동요나 흥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정리한, 냉철한 승리자의 여유감만이 느껴졌다. 이지의 대령은 흐트러진 머리를 우아하게 쓸어 넘기고 격투 과정에서 찢어진 재킷 소매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툭툭 털어낸 후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먼저 다가가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늦은 시간에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대령 이지혜 아대입니다. 저희는 정당 방위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와 제 일행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으며 심지어 위협적인 흉기,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가리키며 를 들고 저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선술집 안의 모든 손님과 주인 아주머니가 그 상황을 명확히 목격했으므로 증언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이나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숙련된 지휘관의 침착하고 노련한 모습암이었다. 경찰들은 이지의 대령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쓰러진 조폭들을 차례로 일으켜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연행하기 시작했다. 도 광수는 팔이 부러진 채 2명의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이지혜를 향해 분노와 원한, 그리고 뼛속까지 스미는 공포가 뒤섞인 한독사처럼 섬뜩하고 악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이지혜는 그저 벌레를 경멸하듯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으로 그를 외면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일말의 동정이나 연민, 심지어 승리감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더러운 쓰레기를 깨끗이 치운 것 같은 무관심만이 감돌았다.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조폭들을 태운 순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이지혜 대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의 냉철한 모습으로 정원, 대나무 수팍마 선술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이들의
내 운명적인 깨달음 뒤에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조폭들을 태운 순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 이지혜 대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에 냉철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정원, 대나무, 숲 안 선술집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몸에는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선술집 안은 여전히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선술집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방금 전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용기와 힘에 대한 깊은 감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그녀의 모습에 대한 경외감, 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벌인 일들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마치 정의의 신앙처럼 느껴지는 운명적인 심판음이었음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특히 조폭 두목도 광수에게 모욕적으로 뺨을 맞고 차가운 소주 세례까지 받았던 한 다솜 이등병은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가득 머금은 차에 떨리는 발걸음으로 이지혜 대령에게 달려왔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령님이 안 계셨다면 저희는 평생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이지혜 대령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공포나 굴욕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받은 안도감과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준 자아민 상관에 대한 뼛속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이었다. 다솜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비록 어색했지만 각을 잡은 경례를 올렸다. 그녀와 함께 있던 중사 정은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눈물 대신 뜨거운 감격으로 얼굴이 상기된 채 이지혜 대령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들은 오늘 밤 자신들의 직속 상관이자 지휘관인 이지혜 대령이 단순히 계급이 높은 여성 군인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섬뜩한 전투 능력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진정한 영웅임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달았다. 선술집 주인 아주머니와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다른 손님들 역시 이지혜의 진정한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종영과 감탄이 가득한 시선 다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혜에게 김이 나는 뜨거운 물수건과 따뜻한 유자차를 공손히 건네면서 말했다.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멋지십니다. 요즘처럼 무섭고 흉흉한 세상에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악질 불량배들을 저렇게 통쾌하게 혼내주실 분이 바로 저희 눈앞에 계시다니 가슴이 다 시원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경외감이 가득했다. 이지혜 대령은 아주머니의 따뜻한 호의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러한 소박한 일상 속에서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건 담근 이지혜 대령에게도 깊은 의미를 남겼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수행할 때 그녀의 과거, 된 유령아의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았다. 그녀의 힘은 개인적인 분노나 영웅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이들을 지키고 부하들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도구여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특전사의 본능과 따뜻한 지휘관, 대령단의 책임감이 비로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악을 응징함으로써 자신의 숨겨진 정체성과 현역 군인으로서의 명예나를 동시에 지켜냈다. 얼마 후 사건은 경찰의 정당 방위 및 군사경찰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모든 목격자와 피해자가 이지혜 대령의 증언을 지지했으며 조폭들의 선제적인 폭력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이지혜 대령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지휘관으로서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의 용기와 냉철함은 곧 부대 내에서도 전설적인 미담반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자를 보여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며칠 후 부대에 복귀한 이지혜 대령은 언제 그런 긴박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느냐는 듯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엄격하고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넓은 연병장에서 수천 명의 부대원들의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 연병장에는 그녀의 힘차고 절도 있는 호령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의 지휘 아래 수많은 부대원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통제되고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날 밤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서 폭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부하들을 용감하게 지켜낸 위대한 대령의 강인하고 고결한 모습이 지금 연병장을 호령하며 철통 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있는 그녀의 현재 모습 위에 선명하게 겹쳐 보였다. 특히 그 끔찍한 모욕과 상처를 받았던 한 다솜 이등병은 그날의 충격과 공포를 완전히 씻어내고 훨씬 더 단단하고 훌륭하며 당당한 대한민국 여성 군인으로서 눈부시게 성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고 모든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어 동료들의 귀감이 되었다. 이지혜 대령은 그런 부하들의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대견하고 또 따뜻했지만 여전히 일말의 흐트러짐도 없는 강인한 눈빛으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부심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듯 견고한 결의가 다시 새겨지고 있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충돌이 아니라 운명이 그녀에게 부여한 사명감을 다시 일깨우고 그녀의 리더십을 완성시키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며칠 후 부산의 정원 대나무 수박 선술집에서 벌어졌던 폭력 사태와 영웅적인 응징 사건은 경찰 및 군사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이지혜 대령의 정당 방위는 모든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현장 상황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 조폭 두목도 광수 일당은 중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지혜 대령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부하를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부대 내외적으로 정의와 리더십의 표본론으로 다시금 우뚝 서게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냉철함은 곧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에서도 전설적인 미담 업무로 회자되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운명이 정한 각본처럼 그녀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완성하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이지혜 대령가이랑은 평소와 다름없이 엄격하고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부대에 복귀했다. 넓은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부대원들이 집결하여 혹독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특수전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엄격함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휘 단상에 올라 힘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부대원들을 호령했다. 전 부대, 집결, 정신 차려. 그녀의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많은 부대원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통제되고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날 밤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서 폭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부하들을 용감하게 지켜낸 위대한 대령의 강인하고 고결한 모습이 지금 연병장을 호령하며 철통 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있는 그녀의 현재 모습 위에 선명하게 겹쳐 보였다. 특히 그 끔찍한 모욕과 상처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한 다솜 이등병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녀는 그날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눈물을 완전히 씻어내고
훨씬 더 단단하고 훌륭하며 당당한 대한민국 여성 군인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모습이었다. 과거의 앳되고 여린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와 깊은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모든 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어 동료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그녀의 변화는 부대원들에게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솜 이등병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관의 희생과 보호를 통해 새로운 영혼을 부여받은 강인한 전사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이지의 대령을 깊이 존경하고 따랐으며 그녀의 명령이라면 불길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지의 대령은 그런 부하들의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대견하고 또 따뜻했지만 여전히 일말의 흐트러짐도 없는 강인한 눈빛으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부심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견고하고 헌신적인 결의사원과 다시 새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다짐했다. 겉모습이 나약하고 상냥해 보인다고 해서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깔보고 건드려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강함과 용기는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나 높은 지위 혹은 화려한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지의 대령은 스스로의 삶과 그날 밤의 처절한 심판을 통해 그 답을 얻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불굴의 의지와 철저한 책임감,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지의 대령은 그날 밤 아마도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부하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그녀를 믿고 따르는 모든 부하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강함, 용기,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온몸과 자신의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처 유령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현재의 함정잇라는 빛으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리더십은 공포가 아닌 헌신 하에서 나왔고 그녀의 힘은 과시가 아닌 보호아트를 위해 사용되었다. 모든 훈련 과정이 끝난 후 이지의 대령은 밝게 웃으며 땀에 젖은 부대원들과 함께 넓고 깨끗한 부대 식당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이어진 혹독한 훈련으로 인한 피로감보다는 서로를 향한 온견고한 신뢰와 뜨거운 전우애, 그리고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대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남으로 가득 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밝은 미소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길고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과 그의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병사들의 행진처럼 하나의 완벽하게 조율된 우승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롭고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 숨쉬고 있으며 진실을 향한 진정한 용기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가장 밝고 빛나게 빛을 발한다는 따뜻하고 강렬한 메시지다움과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고 진한 감동과 함께 통쾌하기 짝이 없는 카타르시스를 남겼다. 이지의 대령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력에 대한 응징을 넘어 운명의 아이러니 찰삼과 인간 정신의 불굴성을 깨닫게 하는 영원한 교훈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